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플래닝의 김도영이 오늘도 영차영차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뭔가의 변동성이 좀 더 컸던 것 같았었는데요. 4월이 어제 바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늘 2거래일째 이제 스타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증시가 또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해외 증시와의 모멘텀과 함께 긍정적으로 같이 커플 형성으로 상단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가장 많은 4월의 증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의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또다시 이제 미국발에 대한 경제적 매크로적인 지표에서 호불호,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왕의 기한이 되지 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에 2분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2분기는 전업종 부분에서 이제 성수기로 진입된다라는 거, 올해 우리나라가 또다시 대한민국하고 짝짝짝 하면서 우상향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까지 같이 올려줄 수 있는지 그런 가장 최대의 4월 변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그쳤습니다. 결국은 빨리 4월장에서도 이 비가 그친 만큼 화사한 봄급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승천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플래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질문을 저희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과 진행자를 통해서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장 과연 흔들 필요가 있냐? 어제 이제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4월장 전략을 제대로 못 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4월장 전략을 제대로 필 것 같아요. 우리 승천팀의 젊은 피면서 또한 가장 멋진 포트들을 구성하신 분들인데요. 일단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이분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원킬. 한정된 개미의 총알이 스나이퍼 매매법을 만나면 백전무패.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객관적 분석으로 매매법을 전파한다. 이상로의 승전의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진영의 양승모와 함께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벌써 채널 쪽으로 고정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대학생들까지 이제 바로 TV 앞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상남자, 치킨맨이란 닉네임까지 갖고 있지만 남자다워야 허리가 조금 그런데요, 남자 등의 남자, 의리의 사나이, 우리 이상로 멘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봄은 서울 날씨만큼이나 조금 죽어 있는 모습이고, 내일 기온이 많이 풀린다고 하죠. 그러면 내일 시장 자체도 조금 풀리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려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쏙쏙 보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집중, 포커스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상남자 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별이 있을까요? 근데 샛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m 앞에서도 조금 이렇게 자체 발광, 빛이 나는 분인데요. 오늘은 조금 그 빛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왕자 양승모 멘토. 아니, 요거 어디 갔어요? 요술봉.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제가 그건 이제 수익률이 이제 1등을 또 달성을 할 때 또 들고 나오려고 그걸 좀 잠시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에 계속 밤새 강의 자료 준비하다 하다 하면서 좀 많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하지만 제가 힘든 만큼 투자자분들에게 또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라면은
저는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두 분의 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장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아니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또한 파생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포지션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이슈앤토크의 주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한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진짜 주식 지겹다라고 하실 정도로 부정적인 부분에 이제 또다시 공포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장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봅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도 공세에 또다시 2000포인트를 탈환하지 못하고 199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과연 이거를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가기위한 진통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STX 그룹주가 자율협약에 따른 후폭풍이 발생이 되면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STX 그룹 같은 경우 시가총액 부분에서 상단 쪽에서는 이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시장에 위축되고 있는 투자 심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과연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를 사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건설주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 이게 오늘 참 부정적인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전략 잘 세워봐야 되고 우수수하고 떨어졌다라는 거 좀 아쉬움이 있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참 이 MC로서 방송을 진행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이슈앤토크의 내용들이 참 다 모두가 좀 부정적인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피들의 우리 두 분의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과연 이것을 다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따스한 햇살로 바꿔줄 수 있는지 전략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 네. 대외적인 악재가 겹쳤다라고 하기에는 외적인 악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체 악재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폭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한 0.8에서 0.9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 정도가 나타나죠.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를 지금은 체결량이기 때문에 팔든 아니면 사든 일단은 체결은 오늘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을 어떻게 반응할까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물량 자체를 그냥 매도 물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찝찝한 감이 좀 있다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빠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인 악재를 한번 본다면 일단은 제조업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G2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조업 지표가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만큼 뚜렷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북한의 리스크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계기.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급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하단에서의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 많은 물량이 체결이 됐는데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국내적인 정서가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이 안개 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좀 나는데 여기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좀 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 국면을 가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며칠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현금화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상로 멘토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장중에 한때 1970포인트를 후퇴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양수 모멘토. 이게 이제 지정학적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간에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포지션, 옵션 만기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 굿모닝 대감 예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가 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는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개인 투자들이 상방에, 그러니까 상승이 될 것이다에 베팅을 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손절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이 그 콜옵션에 대한 항복 물량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장중 내내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이제 오자마자 손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요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선물의 그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그 수급 동향입니다. 이제 바로 선물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은 답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관망이었죠. 네, 근데 제가 콜옵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작 땡 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콜옵션들을 매도를 하고 반대로 개인 투자들은 엄청나게 물량들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우리 증시의 오늘의 최저가 자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반등을 이제 하는 부분에 이제 용인을 좀 해두었고 개인 투자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인 지수 조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전에 말씀해드렸던 그 시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1988포인트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은 바닥 시그널이 계속해서 잡히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시더라도요. 코스피 지수 전혀 안 무너졌습니다. 대형주 이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대형주를 보더라도 차트가 훼손이 됐습니까? 훼손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중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계속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배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형주를 한번 볼까요?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좀 개인 투자들이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수를 또 인위적인 조정을 또 줘야 되다 보니까 지수 트레이더 관련주들을 가지고 지수를 많이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 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일단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춰놓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놓고 오히려 웩더도 그러니까 선물로 시장을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수는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흔히 많이 심란해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일 시장 출발과 함께 긍정적으로 이제 이것이 인위적인 꼼수였다라고 해서 파생적인 포지션의 웩도덕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고 또 여기에 또 금리 인하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은 증권주나 건설주, 지수 트로이카 관련 지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또 충분하고 오히려 지금 지수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밴드를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2030포인트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양순모멘토의 시황간이 지금 저랑 조금 비슷한데 판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이탈을 한번 악순환 하는 조정, 그러니까 속임수 꼼수나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저 역시도 이 부분 쪽에서는 그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주도 업종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왕의 기한이라고 했던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의 조정도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가동됐다는 핑계 속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 쪽에 베팅을 우상향 쪽으로 가기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 코스닥이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아직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주요 이슈, 코스닥 오늘 왜 못 갔나요? 이상로멘토. 코스닥이 지금 못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런 것은 논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2009년도 중반 이후로 지금은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상단 자체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별상에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왔던 모습이고 네. 코스닥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다시 그 부분 바로 21선에서의 지지점 그리고 거래량 또한 다시 한번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코스닥 자체가 움직이는 모양 자체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 그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종목군 자체를 급하게 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주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대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 조정은 없다. 대신 여기서 잠시 쉬어갈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방산주의 단기 급등 상태가 이제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85포인트 오후 2시경쯤에 이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투매 양상이 나왔거든요. 양수 모멘토가 딱 집어주셨던 1985포인트를 깨지자마자 개인들 투매가 발생이 됐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좀 손절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입절도 좀 나왔을 것 같겠고요. 네. 코스닥 이대로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격 앞으로 홀딩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길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보유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죠. 코스닥은 530포인트와 540포인트를 확인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에 대한 그 리뷰를 보더라도요,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 정지로 이제 인해서 이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동안에 셀트리온에 들어갈 수급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상회에 있는 종목군들로 유동성이 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완충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닥은 계속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일단 탑 20위권 내에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지수는 밀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보다는 지금 이제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온다면은 낙폭 과대인 코스피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코스닥은 530과 540포인트를 기다렸다가 한번 베팅하는 찬스를 노려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장에서 양손 모멘토 같은 의견이 정확하게 갈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으로 종목군들,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좀 더 눌렸을 때 가격 평가가 들어오는 지수상에 미칠 때 530에서 40포인트를 기다렸다가 매수 포진을 잡고, 내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 오히려 가격 매력이 두각되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자, 이 얘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이 참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이거 참 핫 이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콜 이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일 것 같은데요. STX 그룹주가 이제 자율협약 부분에 후폭풍이 좀 무더기로 좀 발생이 됐어요. 결국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해서 대형 그룹사들 중에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론몰이에 가져갔었던 S2 그룹주가 오늘 발생이 좀 된 것 같은데요.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했다는 소식 속에서 그룹주가 동반해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과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지금 현재 맘 졸이시고 과연 이것이 풀려날까, 과연 일회성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손실에서 빠져나야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한 STX 그룹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모멘토, 네. STX 그룹주
결국 터질 만한 뇌관이 하나 터졌어요. 네, 이거는 좀 잠재적인 그 악재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이제 터진 건데요. 사실 네. 저는 지금 STX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제가 또 싫어하는 몇 가지 이제 그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TX가 이제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STX 페노션 이제 매각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었고요. 또 STX 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소식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주가 이제 하락을 좀 동반적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STX 쪽에서도 산업은행에서 이제 인수를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수 확정 시에는 그룹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굳이 구태여 하한가를 맞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구태여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지금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STX 조선해양이 일단 자율협약 체결 소식으로 SK 페노션 그리고 STX 그룹주들이 전체 줄줄이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죠. 네. 사실 이게 말이 자율협약이지 사실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STX 조선해양이 이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제 STX 그룹이 이제 채권단에 이제 SOS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까지도 넘기겠다. 라는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준 워크아웃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은행이 STX 페노션에 대한 인수 확정 시에는 일단 그룹사 그리고 자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구태여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승모멘토는 이제 급하게 일단 손절 치지 말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상래면 또 이 결국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부분이라면 분명히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에 도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주의 4대 은행 쪽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쪽을 좀 묶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조금 쉽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다는 거하고 워크아웃하고 아까 전에 양순문 멘토가 말했던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둘 다 안 좋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워크아웃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위기를 올까봐, 유동성 위기가 올까봐 미리 어느 정도 손을 쓴다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있겠죠.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지 못하다. 그만큼 기업의 구조가 지금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도 그럼 은행주가 오늘 어느 정도의 급락 패턴을 좀 나오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같이 우리가 또 충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돈을 또다시 적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STX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한가에 대본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하한가에 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3개월 뒤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재무구조가 다시 한 번 더 개편되기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봄은 오고 있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종목군을 매수를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X 그룹주를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있으실 겁니다. 양승모멘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 향후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하한가가 풀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홀딩합니까? 저는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STX 그룹주를 보실 때는 금융 섹터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TX 그룹주들의 그 하한가의 주된 원인이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스포저가 나오는 게 막 약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외환은행 약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신한은행이 약 2,600억 내외, 그리고 KB금융은 일단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낙폭이 컸던 은행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일단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TX 그룹 관련주들과 그리고 금융 섹터들을 같이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 STX 그룹 내에 나오는 그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 섹터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좀 더 좀 상황을 좀 인지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승모부터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봅니다. 네. STX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체크될 때까지는 보유 의견인데, 자, 만약에 현금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금융주 쪽의 대의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STX 그룹주의 손실 부분을 일부를 만회하는 전략을 좀 써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해지 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STX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짜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국민주라고 하면 예전에 1등이 하이닉스였고 2등이 STX였죠.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샀다는 그런 종목군인데 네. 기업 구조가 안 좋은 종목군, 그리고 실적이 안 나는 종목군, 저는 가치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군 많습니다. 종목 2,200개 되는데 그중에 STX 그룹주 빼고 난 다음에 2,190개 남아 있습니다.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봅시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상로 멘토 역시 상남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TX 그룹주 이제 만약에 하한가를 풀려서 올라오면 에이,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았어. 일단 정리하고 나서 다른 제대로 단 봄꽃, 만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갈아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양손모 멘토는 그와 반해서 오히려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금융주 쪽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갖고 손실분을 좀 만회하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잡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4.1 부동산 대책, 보통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 들썩들썩했던 게 이제 집값 부분과 또다시 우리 증시에서의 건설주 쪽에 대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의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STX 그룹 이후에 또다시 한번 찬물이 좀 끼어진 상황인데요. 건설주의 하락 원인이 과연 무엇일지 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선반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수요는 증가를 시킨다. 반면에 공급은 축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본다면 일단 공공부분의 공급 물량 자체는 조금 축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실수요자 대상으로 레버리지 규제는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거래 자체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중대한 사항 자체가 지금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입법이 되려고 하면 통과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하락분이 오늘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월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79%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 경기 전망 지수 CSI 같은 경우에도 100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확장 국면이다, 축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 자체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투자 심리는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시면 올라가되 지금 사면 고생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곧 건설주 바닥 곧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코스피 올라갈 때 실적이 끝나는 그때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종목군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다라는 결론이고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 지금도 좀 싼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기를 늘려서 다음에 한번 보자 이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제가 확실하게 좀 해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개입이 됐다는 부분은 건설사들 자체 자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섰다고 좀 보셔야 돼요. 그만큼 건설주들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 아프고 힘든데 큰 애들이 아프겠습니까? 작은 애들이 아프겠습니까? 큰 애들이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애들이 먼저 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전에 건설주를 보실 때 갑자기 반등이 나올 때는 분명히 해외발 수주 모멘텀이 있었죠. 그러면 해외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같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형들이 가면 동생들 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는 바닥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 자리는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짝꿍댕이 넣으면 그때 같이 올라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 보지 말고 대형주 쪽을 일단 보자라고 하면서 결국 앞에 탑픽으로는 형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4개 정도를 탑픽으로 좀 꼽아주시는 이상로 멘토인 것 같습니다. 양순로 멘토, 부동산 대책, 건설주하고 한번 엮어서 본다라면 결국 아직은 가기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하나의 좀 특징적인 오늘 건설주들이 나쁘게 컸던 것은 일단 뭐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진 부분들은 사실 핑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 지수를 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종목은 바로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건설과 증권주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연기금과 투신권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눌러주기 위한 종목으로 일단은 뽑혀진 희생양이 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건설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건설주들의 대규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뭐 GS건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용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신용비율이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주들은 지금 1% 미만의 신용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 GS건설, 뭐 두산건설 이렇게 보더라도요. 차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다중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특히나 오늘 그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건설주도 오히려 저가 매집 쇼핑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호흡을 좀 길게 한다라고 하면 건설주 포트에다 한 종목 정도 편입해놓으면 좀 좋겠네요. 네, 저는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는요.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다른 업황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 최소 한 5% 정도는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 보면 그러면 양승 모멘트 같은 거 마지막 하나 탑픽 하나는 뭡니까? 일단 건설주는 보되 네. 우리가 좀 단계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자. 네. 그리고 막 종목을 하나 뽑아드리자면요. 일단 네. 저는 차트는 대림산업이 제일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성 모멘토가 탑픽으로 대림산업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슈앤토크를 조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시는 오늘은 과연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멘토들의 추천 종목 내일의 승천주 수익률 베스트 5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2위를 한솔씨에서는 꾸준하게 20.7%의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양순 모멘토가 또다시 YG엔터로 16.7%로 시장 속에서 역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3위로 다시 등급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가 한 단계 내려오면서 4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양순 모멘토가 5위 안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또다시 위쪽으로 5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속에서 오늘은
종목 수익률 어느 멘토에 어떤 종목이 1위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계속 고공행진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29.6%를 유지하면서 1위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주승천 10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리온, 대우 인터내셔널 어제 이제 신규 편입이 오늘 시도가 되었는데요. 역시 들어오면서 현재 포트는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좀 깡깡하게 조교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좀 꾸준하게 유지를 되고 있는 든든한 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가 어제 이제 신규적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지수의 영향력 자체를 좀 워낙 영향을 받는 포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짜자잔! ICD가 또다시 낙폭을 좀 축소하는 정도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신규적으로 편입한 이후에 지수발 영향력을 조금 복고 있는데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일양약품 29%대,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2%. 포트 아주 이쁩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방송의 스킬보다는 역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모범생 역할이 나오는데요. 조이맥스, 인터파크, 그 다음에 컴투스 신규 편입과 함께 추가된 상승, 게임주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더니 우상행 제대로 전략대로 받아준 포트 아주 이쁩니다. 김선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텍 그리고 유진기업 현재 아직까지 탄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두 종목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채스는 따당이고요. 시젠, 슈프리마, 한국콜마, LG전자인데요. 한국콜마와 LG전자가 낙폭이 금일 같은 게 조금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 전략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별이 샛별이 좀 날리면서 양봉을 좀 뚫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 큐비스까지 모두 다 플러스네요. 이야, 이쁩니다. 네, 두 분의 포트 그리고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이상로 멘토의 포트가 이제 편차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항상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2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종목수 2위까지 하고는 참 좋아요. 추천해주신 종목들, 우리 숨천주들 흐름 좀 한 주 동안 설명해 주시죠. 네, 짧고 굵게 가야 되는데 맞죠? 네. 가늘고 얇게 가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콜마부터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종목군들은 시청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손실이 난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지금은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한 3%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 지금은 약간의 흐름 자체가 조금 숨고르기성의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한다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먼저 짧게나마 어느 정도 지금은 손절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2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밑에 올라오는 선이죠. 그래서 3만원대 부근에서는 우리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가 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손절 타이밍으로 잡으시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넘어가서요. 네. 아까 또 손실 나고 있던 종목이 바로 LG전자인데요. 네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전에 양순모 멘토가 어느 정도 지금 LG전자가 선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 말이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실적 자체의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보면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낄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곧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5월 15일 이전에는 1분기 실적이 다 나와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로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 LG전자가 과연 1분기 실적이 어떨까? 지금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가 99%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는 자리를 찾고 비빌 언덕을 찾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손절을 한다, 아니다, 그냥 여기서 좀 더 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요.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 자체에서 지금 아직까지 많이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LG전자를 봤을 때 실적적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안 올라왔죠. 그러면 네. 그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재평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장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잠시나마 빠진 거지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개가 바로 LG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더 사야 되는 자리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계속 살펴주죠. 환솔 CS는 흐름 좋던데요. 네,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지금 키보드가 좀 안 먹는데요. 네. 한솔 CSN 같은 경우에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결산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대신 목표가를 4,500원을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었는데요. 4,500원에 가지 못하고 다시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목표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4,500원에 우리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요. 1차적인 매도로 하잔 말이죠. 그래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대신 오늘 빠졌던 부분은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지금 CJN입니다. CJN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흐름상 오전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움직였던 게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터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제약이었죠. 하지만 지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고가 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으로 다 치닫고 있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21선에 반등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550포인트 뚫고 더 이상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 바이오 제약주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간에 고평가 논란 그런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 실적까지 동반된다. 그러면 바이오 제약이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한번 개발하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 한 개를 개발한다면 그 기술 한 개만으로도 계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죠. 우리가 동아제약을 한번 예를 들면 동아제약이 뭘로 떴습니까? 바카스 한 개로 이때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 뭐로 떴습니까? 비타 500이요? 네, 비타 500이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기술, 분석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39개를 분석하는 기술 현재 나와 있는 건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단기간에 시장이 빠지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차피 수익권 나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이 나 있고 그럼 여기서 빠지면 우리는 그냥 이익 실험은 나오면 되는 거고 좀 더 큰 수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마음고생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운동을 갔다 오셔도 좋겠고, 아니면 봄놀이로 갔다 오셔도 좋겠고, 아니면 꽃동산에 올라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좀 더 진득하게 지켜보는 흐름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진득하게 버티시는 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슈프리마 한번 살펴주시죠. 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갤럭시 S4가 곧 공개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과정치에 되는 그런 모습 슈프리마가 인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슈프리마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실질적인 분위기랑 연관돼서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22,000원 자리에서 21,000원 자리 자체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 자체를 우리는 안전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파동 자체는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 패턴에 들어갔죠. 그러면 신으기는 있어도 여기서 뭐 떨어지기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고 지금은 더 좋은 호재거리가 많지 악재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솔 CS에는 이제 목표가 매도거래 해놓자 중에서 한국콜마를 이제 손절 처리로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콜마보다 홀딩스가 더 낫다고. 홀딩스가 덜 빠지구만. 홀딩스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양수 모멘트 그때 했던 의견에 선 반영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만 CGN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양순 모멘트 아니 언제 수익률 베스트 5에 또다시 두 종목을 좀 올려놨어요. 야 빠르게 올려졌는데요. 어린 환자 양순 모멘트 지난주 종목군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바이오랜드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16,200원에 잡고 싶습니다. 내려오면 삽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안 줍니다.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며칠입니까? 이게 약 한 1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지금 기다려온 모습인데요. 지금 6거래일 동안 16,200원을 주지 않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일단은 16,650원에 포트를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쉽게 16,2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은 지금 시세 분출 직전이기 때문에 16,650원 정도의 자리에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한번 베스트 좀 일부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16,200원이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저는 포트를 강화시키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휴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에 만약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요. 수급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휴비스는 11,500원 구간대에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찬스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요. 기관 투자, 그러니까 금융 투자 주체에서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꾸준함은요, 정말 지속적입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전에 만들었던 이 12,50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강세의 패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좀 놓고 보았을 때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투신이나 연기금들이 계속 매도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쫙쫙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해주는 종목들은 쭉쭉쭉 주가가 올라오는 혹은 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 비율이요 1% 미만인 종목입니다. 지금 0.60% 상태이시고요. 지금 코스피 종목을 건드리실 때는요. 특히나 신용 비율이 적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3개월 전에 벌써 신용 물량들 빠이빠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이 앞전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지속적인 홀딩 그리고 오히려 저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나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 25,500원 이하가 온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 코스닥 쪽에서 탑 20위권에서 제가 종목을 고르시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를 하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 파라다이스를 대신해서 코스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혹은 경기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뭐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뭐 15%, 20%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수익률은 한 더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잠재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8만 원 목표가는 일단 계속해서 홀딩 그 유효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제가 이 종목이 7만 8천 원 위로 이제 빵 뚫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수급이 투신권과 혹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끌고 올라가는 주체가 보인다라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도 관심 있게 계속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하고 바이오랜드, 아이마켓 코리아, 그다음에 휴비스까지 이제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게 좀 가격적인 매력과 이제 매매 트레이딩과 좀 가장 좀 이쁘지 않나. 근데 종목군들이 새뼈를 달긴 달았네요. 그래요. 양승 모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다 모두 다 리뷰를 하는 시간까지 체크를 좀 해보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천주 내일 여러분들이 과연 포트에 반드시 넣어줬으면 그리고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두 멘토분들의 내일의 승천주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신규상장된 GD를 가지고 나오셨군요. 양순모 멘토 LG패션 최근에 좀 움직이던데 LG패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GD와 그리고 LG패션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적인 포인트를 잡으실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싸움이 일단은 신규 상장주냐 아니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나 싸움일 것 같은데요. 양승 모멘토, 네. LG 패션 우리 매매 포인트들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제가 LG 패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불안하시죠. 그럼 그 불안 속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고속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LG 패션을 일단은 오늘의 승천주를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LG 패션을 이제 놓고 본다면요.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따른 이제 경기 소비재 관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비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공략주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채널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면세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편집샵 등 지금 전체 다방면에 대한 매출 확대, 매출처가 이제 다방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중국 경기 부진이 나타나면서 공격적인 매수 확장이 나타나면서 2013년도에는 적자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들이 회복세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12년도 4분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장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실망 매물들은 현 주가 수준에서는 작년의 저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일단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매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회복에 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심리지수, 최근 백화점 의류 매출 반등에 따른 우호적인 업황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주봉 차트로 좀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로 일단 추세대를 한번 쭉 그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시세 분출 지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저점 구간대가 한 약 27,000원과 28,000원 수준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죠. 2011년도, 2012년도 모두 거의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주안점을 좀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또 볼 수도 있고 추세적인 부분들로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위로 뻗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LG 패션을 놓고 본다면요. 일단 상반기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주가는 고속성장과 또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해놨던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된다면은 초고속
성장도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요, 지금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14,400원입니다. 근데 이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에 좀 제한을 두고자 좀 오늘만큼은 좀 매수가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5,5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3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간다라면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선을 좀 잡으면서 일단은 매수가는 3만원부터 35,500원 사이에서 일단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34,000원을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대안 쪽에서 이제 주도 중심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 LG 패션 이렇게 좋게만 봐도 될까요? 아니요, 나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게 봐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LG 패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햇짓을 고르느냐, 아니면 딴 메이커를 고르느냐 한번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LG 패션이 그만큼 예전보다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졌는 게 지금 같이 한번 기업 분석을 보시더라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캐파는 그대로인데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 재고를 어느 정도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 생각을 한다면 맞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주식을 가지고 1년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가도 괜찮은 주식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익률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기업적인 차원에서 팬더멘탈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자, LG 패션 요거 지금 화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딱 투신권에서 5천억 이상의 매수세가요. 딱 4개월, 그리고 약 4개월에서 8개월 이 사이 동안에 이 5천억에 대한 베팅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투신권에서 5천억의 베팅이 땅 하고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요. 2012년도에 LG패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운영 전략은요. 재고 소진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그 전략은 이제 내실 경영으로 전환됐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 국내 쪽에 대한 영업이익은 떨어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해외 쪽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이제 점포들을 이제 무리하게 이제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뭐 개선에 대한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투신권의 매수세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뭐 기업의 가치 쪽보다는 투시권의 수급 때문에 그러면 이상로 멘토가 질의하셨던 부분에 결국 그냥 트레이딩 관점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LG 패션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드렸는데 네. 일단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투신권에서 5천억 이상의 베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뭔가 확고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세라든지 혹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저성장에서 이제 고속 성장으로 변경되는 이제 내실 경영 쪽에 좀 베팅에 포커스를 맞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LG 패션 좀 매력적인 부분은 충분히 지금 발산할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추가 상승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막으로 지금 실시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자막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미국과 유럽적인 측면에서 이제 PMI 지수들이 발표가 되면서 호불호 부분에 긍정과 부정적인 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로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됐을 때부터 시장에서 핫 이슈가 좀 됐었던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던 종목입니다. GD 매매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뭐 10대, 20대에서 GD는 G드래곤이죠. 30대, 40대는 갑돌이. 그 GD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GD 같은 경우에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잠깐만. 10대와 20대에서는 G드래곤이고 그 다음에
30대와 40대는 누구야? 누구라고요? 갑돌이 아닙니까? 갑돌이요? 아, 제가 일단- 갑돌이 같습니까? 갑순이 만나셔야죠, 이제. 네. 아, 그래요? 아, 30, 40대를 너무 좀 멀리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마 그만큼 골드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드래곤이라고 것 하겠습니다. 같은데. 예. 네. 골드 드래곤만큼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어느 정도 용트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G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림 ITO 과정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컬러 필터 액정하고 유리기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1차적으로 0.25로 줄어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싱글라스를 만드는 과정, 바로 두께를 감소시키는 작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슬리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또 중국말로 하면 바로 식각이라고 되겠죠.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이제 우리는 지금 GD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 다시 ITO라고 하면 그 위에 자기장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 쓰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번 주에 양수문 멘토했던 아바텍 그 종목이 바로 저 ITO 과정을 하는 종목이라고 아하.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다시 좀 넘어와서 투자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태블릿 PC 그 중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점유율이 70%입니다. 어떤 부분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싱글라스를 줄여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거죠. 바로 ITO 코팅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2013년부터는 매출의 잡힐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매출액만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액이 850억 원, 영업이익이 3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39%거든요. 영업이익률이 39%가 나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바로 게임주죠. 게임주 말고는 영업이익률 39%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특히 더 그렇겠고요.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많이들 얘기하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6%에서 5%가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마진 자체를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삼성 디스플레이 우리가 태블릿 PC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네. 현재까지 2011년, 2012년까지는 애플에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2012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10%대에서 13%대,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15%대까지 우리가 겨냥을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D, 골드 드래곤은 더욱더 용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신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도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점은 다시 어느 정도 상단 자체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거래량 측면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측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자체 지금 상당한 매물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 자체는 깨지고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깨지고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의 그냥 험해도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로 봤을 때 아까 전에 LG패션이 투신권이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GD는 연기금에서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요? 3월 25일을 보겠습니다. 3월 22일이네요. 3월 22일 날 연기금이 6,349억 들어왔는데 매도는 없죠. 다 순매수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이유가 있겠다. 어떤 이유? 바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5,500원 정도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어느 정도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이 23,000원까지는 우리가 넓게 대응을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 보겠습니다. 3만원까지 홀딩하신 전략. 그래서 21선 자체를 좀 더 비중 있게 보시면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이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GD가 이제 신규적으로 상장이 되고 나서 기술력 부분에 좀 많이 인정을 받았고, 빠르게 또다시 한번 우상향 쪽 가면서 수급의 특징 쪽도 기관들의 플레이가 좀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핫 이슈였습니다. 핫 업종이고 핫 종목이었던 부분인데요. 양승호, 그래도 지금 GD가 너무 우상향으로 하기에는 변수가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GD는 일단은 시가 전문 업체에서는 기술력 하나만은 저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좀 우려시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IPO 당시에 그 상공장 조기 완공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부지 선택 과정상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혹시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분기가 돼야지만 지금 완공될 예정이라고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규모는 크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새롭게 나온다면 캐파가 약 한 30%에서 한 50%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지 비용 포함돼서 약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단은 그 3분기 조기 완공에 대한 발표를 했었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평균 경쟁사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약 2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GD는 약 39%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많이 남네요. 네, 그런데 결국 보통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그 총 비중이 약 7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과연 안 들어올까? 결국은 단가 인하에 대한 리스크적인 잠재적인 요소가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 GD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 단가 인하를 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3공장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에 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던 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자체가 점유율이 향상될 것이다. 그 분야에 좀 집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번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의 충분한 이익을 내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밑에 보면 EPS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말로 한번 따지면 2980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여기서 공한계 붙이면 주가는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건 꼭 믿지는 마시고, 대신에 그만큼 EPS 부분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이렇게만 보시면 이 정도 기업이면 무자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부채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GD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 그러면 우리가 믿고 좀 더 투자를 하셔도 굳이 여기에서는 주가 등락 자체가 크게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요. 3월 달부터는 다시 매출 증가 추세가 나오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은 일단 실적이 큰 폭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GD의 그 주당과의 통화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가이던스는 향후 공장에 대한 부지가 확정이 되고 또 규모의 어떤 정도 부지를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발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공장을 짓는 것이요, 수주 물량을 예측을 해서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은 분명 하락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3, 4분기까지는 큰 폭의 성장세가 기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무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오를 때 보시면 캐파가 커진다는 거죠. 캐파가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존재를 놓고 봤을 때 그 매출 파이 자체가 커지는데, 그런 매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영업이익률이 줄더라도 영업이익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염두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지,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유보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해야지. 기업은 기술도 그렇고 지금 시설 투자를 해야지 좀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문제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상로멘토의 GD 같은 경우는 무리한 확장을 굳이 지금 너무까지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유보율이 안정적이고 지금 공격 투자를 할 포인트다. 거기에 이제 양승모멘토가 얘기를 해줬던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부분과 함께 이제 수익 구조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39%로 좀 더 안정적이니까 지금 공격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아까 뭐요? 10대와 20대는 지드래곤. 그럼 30대, 40대 갑돌이요? 그래서 갑순이 만나라고요? 됐고요. 여러분들 두 분이나 지드래곤 만나시고요. 30대야 40대예요. 제가 지로 시작하는 분 찾아봤거든요. 지성이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30, 40대, 30, 40 세대도 우리 충분히 훈남이고 매력있고 제가 이분들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콜마보다 홀딩스가 더 낫다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분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리뷰해보고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봅니다. 내일의 순서입니다. 우리 이상로멘토의 GD 매수가 25,500원에 편입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수모멘토 같은 경우에는요. LG패션을 매수가 3만원에서 3만500원 밴드에서 매수 편입을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오늘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상로멘토의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한국콜마를 일단 탄력 둔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이탈 부분과 함께 매도 손절 처리가 들어가겠고요. 오늘 언급해 주신 GD 종목을 내일 시장에서 초반부에 매수가 25,500원에 신규 편입 시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순모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당당하게 종목 순위 바이스트5에 두 종목이나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결국 바이오랜드 휴비스도 눌림시 추가 매수를 가져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LG패션 같은 경우 내일 3만원대 부분에서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상로멘토가 포트에서 손절 처리했다라는 거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따라오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략 잘 잡으셔야 계좌 승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오프터 레코드 이게 푸가 잘 발음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담화 속 시원하게 오늘 풀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하나 좀 제대로 한번 씹으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술력 있다. 네. 또한 우리 자신 있다. 해외적인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 말도 많고 루머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 결국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RNL 바이오인데요. 상장 폐지 위기까지 지금 내몰렸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 종목에서 퇴출되면서 코스피 200의 선정 기준 자체의 논란까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양순모멘토. 네. RNL 바이오 소문에는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페이퍼 기업이다라는 얘기까지 강력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의 기준도 지금 모호하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선정 기준을 두고 사실 많습니다. 사실 실제 유동 주식수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시가총액들이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사실 국내 증시를 상황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코스피 200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년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준과 또 거래대금을 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진 충족되는 기업들을 계속 시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위주로 종목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시장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저도 이 방법은 바뀌면 안 되고 이 방법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라면 일단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수급 차원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코스피 200이다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소한 공부를 통해서 실적 등을 최소한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오히려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차라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아니 근데 코스피 200의 편입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주가가 들썩들썩 거린단 말이에요. 네, 굳이 그렇죠. 근데 우리 양손 모멘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스피 200에 굳이 지수 편입된 것이 우량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RNL바이오를 보면 우량한 종목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시장에 실제 유동 주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 대표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도 참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는 법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걸 또 바꿀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또 오래 네. 걸리겠죠, 또. 네. 오래 걸리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우량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양손 모멘트 의견처럼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실적 한번 확인하시고. 이상 모멘트, 우리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도대체 RNL바이오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연속도 어느 정도 연속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얼마나 부실한 겁니까? 뭐 일단 만성 적자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업의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요.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업 분석에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좋은 게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잠식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한글로 적혀 있는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꼭 생각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한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적인 적자가 3년 연속으로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의 상장 폐지 기준을 봤을 때도 2년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나게 되면 거기는 상장 폐지 요건에 걸리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RNL바이오 그만큼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두 분의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코스피 200의 기준성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개편되려면 오래 걸린다. 결국 그 안에서 실적 꼭 확인하고 우량한지 안 한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장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16분 15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야심한 밤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와 또 뉴욕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또 긍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현재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일단 점차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장 개시 전에 JP 보건사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였고요. 또한 유럽에서는 키프로스 구제 금융 조건 완화 기대감에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 증시 역시 이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경에 발표된 미국의 공장 주문과 내구재 주문 역시 양호한 수치를 보이며 현재 다우 지수는 0.6%가량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부활절 연휴가 끝나고 유럽 증시가 이제 빨간불,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장을 열었는데 PMI 지수는 생각보다 좀 약화됐던 부분. 근데 키프로스 재무장관이 사임을 했어요. 그 영향력으로 이제 빠르게 승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주가 동향 어떻습니까? 예, 일단 유럽 증시도 1% 내외의 상승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나온 유로존 실업률이 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요. 유로존 3월 제조 PMI 지표 역시 46.8을 기록하며 20개월째 위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금일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 회담에서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기대감이 증시를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영국 증시는 1.2%, 독일은 1% 상승하며 유럽 주요국 증시 1% 내외의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럽 증시도 이제 부활절을 위해서 긍정적인 모멘트로 위쪽으로 견인하고 있거든요. 빨리 키프로스 부분에 대한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근원지가 축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장중 부분보다는 이 야간 선물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야간 코스피도 이에
영향받으며 지금 긍정적인 출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전일자에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 금일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한국 시장은 특히 북한의 이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발언에 0.5%가량 하락세를 보였지만 현재 미국과 영국의 증시 모두 상승 흐름 보이며 야간 코스피도 역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야간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모두가 좀 우상향 쪽이다. 내일 좀 같이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해외 증시 부분도 긍정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를 좀 즐겨야 된다라는 우리 두 멘토분들의 전략이 좀 맞아떨린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쏜살같이 지금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좀 달려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도 내일장 정확하게 전략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구체적인 전망을, 전략을 좀 세워주실 거를 기대하면서요. 양순모 멘토부터 내일장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저는 시황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시황은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1988포인트 일단 기준을 놓고 보시고요. 일단 지수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수 하락을 용인하였던 그 투신과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그 종목들을 포커스를 잡으면서 일단은 배팅 전략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85포인트에선 바닥 신호이니까 걱정 말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보자. 이상로 멘토는요? 네, 경기부양 관련주는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가더라도 IT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1930까지 저는 저점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지금 부분의 공격 앞으로보다는 1930포인트까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저점 분할 매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 모두 좀 고생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맞춰보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하게 우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 MC 김도영과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양순모 멘토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